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식 투자 이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은 주식 투자 관련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괜찮다고 생각되는 책 하나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책이 앙드레 코스톨라니 님이 쓰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입니다. 어, 간단하게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은 1906년 그 헝가리에서 태어나셨고요. 이제 젊은 날 프랑스로 유학을 가셨는데 유학을 이제 아버지 권유로 프랑스 유학을 갔는데 프랑스의 거기 증권사 객장에서 이제 딜러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식 딜러를 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를 해서 책의 내용에 나오지만 한 두 번 정도 실패를 크게 하고 다시 딜러로서 돈을 모아가지고 세 번째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로서는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투자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코스톨라니 선생님은 거의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자기 돈으로 가장 큰 부를 이룩하신 독일 쪽에서는 상당히 이분의 이론이 정석에 가깝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쿠스타라니 선생님이 그 평소에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 정권 투자하다 보면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강연도 많이 하시고 책도 13권이나 이제 쓰셨는데 이 책을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그 93세 때 이 책을 쓰셨다 그래요. 1992년 2월에 쓰기 시작해 가지고 그해 9월 달에 이 책을 이제 끝부분까지 쓰셨는데 마지막 그 앞쪽에 서문을 쓰기 전에 이제 그 92년 9월 13일 날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서문은 그 친구분이 이제 쓰시게 되는 그러니까 어, 일생 동안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이 마지막에 최후의 마지막에 썼던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그동안 이 강연이나 책을 통해서 설명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함축한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목차가 이제 한 12개의 챕터로 나눠지는데요. 돈에 대한 어떤 정의부터 해서 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투자를 할 때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정권에 나올 수 있는 투자자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함축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저도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괜찮은 책이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이걸 현실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 책들은 어떠한 그림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고 어떨 때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명확하게 이제 실전 적용이 되죠. 근데 이 책은 어떤 기본적인 그 정신력 배양이라 그럴까요? 그런 투자 마인드를 다루는 책이다 보니까 말은 다 맞는데 이걸 투자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인데 투자할 때는 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하는 일이 이제 그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다시 또 책을 한 번 더 읽고 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한 20번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큰 흐름이 어느 정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시점에 살까 말까 하는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이 책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나름대로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지금 들어가자. 아니면 지금은 참아야 될 시기다. 아니면 매수를 했다면 지금은 내려가더라도 버텨야 된다. 아니면 지금은 오르더라도 나는 정리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이러한 결론들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책을 제가 읽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어 이제 그냥 막연하게 저는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그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투자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어,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하고 이제 연결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 책의 이론들이 소개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제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챕터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설명할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돈의 매력 이 부분에 대해서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책에 표현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쭉 읽어주는 것보다는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그런 제 생각들을 요약해서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챕터인 돈의 매력인데요. 돈과 도덕, 이렇게 이제 요 돈과 도덕이라는 부분에서는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돈을 어떻게 정의하고 돈을 이제 그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돈에 대한 욕구가 바로 경제적 진보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저희 나라는 그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그 원동력이 바로 돈을 갖고자 하는 욕구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돈을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자본주의 사회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이제 그 설명한 그 예가 있는데 이게 나름 좀 재밌어서 어, 자본주의 사회를 그 크기는 좀 큰 커다란 케이크인데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누구는 사장은 커다랗게 뜯어먹고 뭐 이런 식으로 누구는 크게 먹고 누구는 작게 먹고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케이크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석을 하고, 그다음 어, 크기는 좀 작지만 똑같이 나누어진 케이크를 사회주의 사회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더니 공평하게 나누어진 사회주의 사회에서 나누어진 그 케이크 한 조각이 그 불균형하게 그 이제 그 불공평하게 나누어진 그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작은 케이크보다 사회주의의 그 공평한 케이크가 더 작아서 있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건 정의하면은 그 중국도 시장 경제 체제로 넘어왔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서 먹는 그 사회보다는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게 먹더라도 그 돈이라는 욕구를 가지고 활발하게 발전해 나가는 이 사회가 더 발전을 한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예를 들었고요. 그다음 돈은 자유세계의 가치 척도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요. 돈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또 기쁨을 가져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이야기할 때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20억을 가졌으면 민생은 참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구나. 뭐 돈이 뭐 몇천만 원 있다. 그럼 너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니?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제가 이제 그 돈을 벌게 되면 아주 이제 기쁜 생각이 들죠. 주식을 그 수익이 생기면 그럴 때 이제 어, 단순하게 내가 수익이 늘었으만 기쁜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해서 성공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맞았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식을 오를 것 같아서 샀고 누군가는 팔았죠, 그죠? 그 순간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올라갔다. 그러면 내 판단이 맞았다.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단순히 수익이 올라서 돈을 벌어서 기쁜 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 생각이 저 사람보다는 더 옳았다.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그것이 이제 꼭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면 이제 손실은 보지만 그 스릴하고 긴장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박성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돈은 잃었지만
그 스릴과 긴장감은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 다들 알죠. 특히나 이제 몰빵을 했을 때나 미수 몰빵을 해놓고 내일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밤, 제가 지금 현재 11시 26분인데요. 내일 장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조마조마하고 그 스릴과 긴장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중독성 때문에 주식 중독에 빠져갖고 이제 도박성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몰빵 쳐가지고 미수까지 써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중독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릴과 어떤 긴장감을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어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나서 오를까 내릴까의 어떤 적당한 스릴과 긴장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베팅을 해가지고 중독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백만장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해서 백만장자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렸는데요. 백만장자가 뭘까요? 100만 달러가 있으면 아니면 100만 유로? 100만 유로가 더 많은 돈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100만 원. 이건 뭐 요즘 시대로 봤을 때 100만 원으로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코스트라니 선생님은 그 백만장자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정의하면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회사의 상사를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거래처의 사장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트라니 사부님 같은 경우는 돈을 워낙 많이 벌어가지고 그 오페라 공연 같은 거를 상당히 좋아하셨다 그래요. 예술 쪽이나 뭐 철학 예술 이런 쪽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아들을 낳는다면은 첫째는 철학자를 만들고 뭐 둘째는 예술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넷째는 위에 있는 세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자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실 정도로 철학과 예술 이런 걸 중요하셨는데요. 그럼 호주에 예를 들어서 뭐 오페라 공연이 있다 그러면 전용기를 타고 그 호주로 날아가서 공연을 보고 또 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전용기를 타고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삶을 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백만장자로 생활을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만장자 부분에서 또 조금 재밌는 얘기가 백만장자가 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가 은행 잔고를 늘리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밍크 코트나 보석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해서 밍크 코트나 보석을 좋아하는 아내는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 통장 잔고에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통장 잔고를 중요시한다면 백만장자가 절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통장 잔고는 끝이 없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기 때문에 통장 잔고에 집착을 하는 사람은 절대 돈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서 백만장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써놨고요. 그 다음 돈의 매력의 두 번째 파트에 돈은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책 제목에 나오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얘기를 이제 그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을 하되 돈을 다룰 때는 좀 냉정하게 다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돈 하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때에 따라서는 돈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혀야 된다. 예를 이제 주식을 예를 들자면 주식이 이제 주가가 막 상승하면 올라가는 돈 해서 돈 하면서 막 이렇게 돈에 너무 빠져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모두가 이 회사가 망한다는 마음으로 막 주가가 폭락하고 있을 때 이제 물론 자기 가치 판단 기준이 돼야 되겠죠. 이 돈을 내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배팅을 칠 수 있는 떨어지는 주가에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 이 그럴 때에
차갑게 다룬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뜨겁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가지기 위해서 애착을 가져야 되고 투자를 할 때는 차갑게 돈을 다루어 줘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분으로 설명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백만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장가 갖고 시집갈 때 부자 배우자를 만나면 같이 이제 백만장자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의 유명한 그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 보면은 재벌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죠. 결혼하는 순간에 백만장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 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빌 게이츠 떠오르죠. MS 도스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방법.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부유한 배우자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사업 아이템 만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특별한 재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백만장자 되는 방법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1번과 2번이 안 된다면 주식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투자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주식 투자자다고 나중에 뒤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총괄적인 설명인데요.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래 이제 철학과 예술 전공하셨고 그 오페라 공연 관람,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오페라 같은 걸 들으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어떤 상상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차트로 그림 그려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감각적으로 예술적인 감각으로 이제 주식을 사고 팔 때를 판단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제 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제 그 옛날에 그 뉴턴 맞을 겁니다. 아마 만유인력 그 발견했던 뉴턴이 그 과학자로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주식 투자를 이제 그 뉴턴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래프 그려갖고 이제 이 정도는 사고 팔고 했겠죠. 했는데 다 떨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그 과학자로서 벌었던 돈을 주식 투자가 다 떨어 먹고 마지막으로 했는 말이 뭐냐면 그 천체가 돌아가는 어떤 원리, 만유 인력에 관한 이런 복잡한 원리들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주식 투자에서 사고 파는 투자자들의 마음은 절대 그 예측할 수 없다. 분석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이건 떨어질 것 같은데도 뭐 정신없이 올라갈 때도 있고 이 도대체 왜 사는지 왜 파는지 이게 과학적인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뉴턴 같은 과학자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을 정도니까 투자는 과학이 아니고 코스트랄리 선생님 말씀하신 예술이다. 그러니까 그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피카소 그림 같은 거 보면 상당히 난해하죠. 그런 그림을 이해하듯이 주식을 바라봐야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권 투자자였고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1924년 이후로는 단 하룻밤도 주식을 생각하지 않은 밤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924년이니까 아마 파리의 그 정권사 격장에 유학 갔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죽기 전 그 순간까지 이 책을 쓰는 이 순간까지 단 하룻밤도 주식을 생각하지 않은 밤이 없었다. 그렇게 그만큼 이제 생각으로 주식에 대한 생각들, 지금 무슨 뉴스가 나오면 이 뉴스하고 연결해서 어떤 주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모든 뉴스에 반응하는 게 아니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뉴스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 지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사고 나면 또 이제 수익이 날 때까지 인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나는 정권 투자자였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이제 표현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단지 오랫동안의 경험을 쌓은 정권 전문가일 따름이다. 이 얘기는 이제 왜냐면은 그 언론사나 이런 데서 주식 투자의 뭐 대부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쓰니까 나는 그런 이제 대부가 아니고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정권 전문가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어요. 이제 겸손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어떤 타고난 뭔가가 있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의 어떤 경험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강조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부연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어제가 어떠했고 오늘이 어떤지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이제 어떤 차트의 한계점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명하죠. 지나는 흐름에 대해서의 판단은 차트로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어떤 모양이 나오더라도 다 설명이 돼요. 지금 나온 차트 이론으로는. 그리고 현재의 차트 모양이 왜 이런지도 설명이 됩니다. 근데 차트에서 안 되는 부분은 이 다음 순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는 차트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차트의 한계점인데요. 그 마찬가지로 코스트라 선생님은 지나온 어떤 경제 흐름이나 주가 흐름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예술적인 감각으로 상상력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일은 알고 있는 이게 대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 주식 실전 매매에서 설명할 때 제가 사는 종목, 파는 종목은 이 종목은 옛날에 어떠했고 지금 어떻고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으로 이제 상상력으로 매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경험으로 해서 주가의 그 주식의 지난 흐름과 현재까지를 이해를 하는 것까지가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생각에 달렸다, 상상력에 달렸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다. 그 매일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지적행위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 정신적 체력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좀 꿈이기도 한데 요즘 그 연령대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 60이 이제 청춘이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령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나서 한 뭐 70대에 지금 뭐 실버 택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의 어떤 그 생활을 하기에 주식 투자의 어떤 경험치만 쌓인다면 투자자가 되는 것도 아주 괜찮은 어떤 직업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이 파트에서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나는 투자자가 된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열심히 이제 노력해가지고 먼 훗날 되돌아보면서 나는 주식 투자자로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꾸준하게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첫날이라서 지금 뭐 제가 정확한 기준을 잡고 하지는 못했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 이제 첫 번째 돈의 매력이라는 부분에 설명했고요. 그 다음 이제 앞쪽에 있는 이 정권 동물원부터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이 부분까지는 그냥 이제 그 총체적인 어떤 그 주변 환경 설명이고요. 정권 심리학부터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이제 그 부와 내동파 투자자하고 소신파 투자자를 구분하는 것하고 그 소신파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 그 다음에 생각, 인내, 그 다음에 행운 뭐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코스톨라니 달걀 이론이 나옵니다. 이제 달걀 이론 같은 경우는 달걀 그림 그려놓고 주식을 살 때 팔 때 뭐 이럴 때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 달걀에다 맞추는데 저는 이 달걀을 이렇게 반을 잘라 가지고 옆으로 이제 잘라서 붙입니다. 그러면 차트 흐름처럼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죠. 파동 이론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설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차트에 문봉 차트나 일봉 차트를 띄워놓고 제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더라 해서 이쪽 부분이 아마 이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파트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에 가서 이제 10가지 그 금기사항하고 제일 끝에 있는 게 주식 투자의 10가지 금기사항하고 그 다음에 10가지 권고사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마무리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날로 코스톨라니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 첫 번째 챕터인 돈의 매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혹시나 이제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제가 첫날 이 설명이다 보니까 어떤 식의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될지 조금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의문이 있으니까요.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놓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또 시간이 되면 다음 챕터를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톨라니 투자법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